안녕하십니까, 하성영입니다. 채널 24K 알아야 국민 노릇도 한다. 오늘 정말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한 사안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를 좀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참 복잡한 세상이고 정말 전문적인 얘기들 이해하지 않으면 쫓아가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또 표현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참 국민으로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산다는 게 정말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지금 여야 각 정당 간에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에서도 참여가 가열차게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논의가 가열되고 있는 패스트트랙의 문제, 거기에 패스트트랙으로 얹혀 있는 법안들의 문제,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빨리 달리는 트랙이지요. 트랙 뭡니까? 육상 선수들이 100m, 400m 달리기 할 때 선 긋고 달리는 주로 이걸 트랙이라고 그러죠. 또는 이제 레일을 깔고 이제 선로가 달리는 이런 선로, 이런 주로 이거를 이제 트랙이라고 그러는데 왜 패스트 트랙이라는 말을 쓰냐?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자. 신속 법안 처리 제도를 영어로다가 표현을 써서 패스트 트랙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신속하게 법안 처리하기에 관한 제도입니다. 우리 국회는 그동안에 뭐 끊임없이 싸움으로다 나를 지샜지요. 그래서 지난 국회, 이번 국회 할 것 없이 국회는 항상 정차되어 있는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법안 하나 처리를 4년 임기 내에 거의 하지 못하고 넘어간 이런 국회 기수들이 무척 많았죠. 그래서 이제 국회법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2012년에.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이제 시중에 알려져 있습니다만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법이 존재하거나 패스트트랙법이거나 신속처리법이거나 이런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국회법 제85조의 2 그리고 이제 제106조 이 국회법의 조항을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안 심의하고 정리하고 만드는 데 필요한 각 위원회 기한 내에 결정이 안 되면 이거를 그냥 일정한 조건이 됐을 때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할 수 있다, 법안을. 이렇게 이제 빨리 처리하는 법안을 만든 거죠. 그런 법안으로 이제 지정이 되는 법률을 이제 패스트 트랙 법안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빨리 신속 처리하는 법안으로 채택이 되려면 의원들의 일정한 동의와 발의가 있어야 하고 국회의장과의 합의가 있거나 이런 조건을 이제 달성해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달성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심의 안 하고 늦추고 있어도 날짜만 지나가면 그냥 국회의장이 그 날짜 지났을 때 법안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해 버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제도를 패스트 트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요새 이렇게 새삼 난리가 났느냐? 이 패스트 트랙 안이 3개의 안이 벼랑간 생겨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연히 주도를 했고, 그와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이제 정의당이라든지 뭐 바른미래당, 일부 평화당 뭐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해서 이 패스트 트랙으로 빨리 처리해야 될 법안이 이런 게 있다. 그래갖고 3개의 법안을 얹어놨습니다. 그 3개의 법안이 뭐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그러니까 고위 아주 직급이 높아서 검찰이 마음대로 이렇게 수사하기가 껄끄러운 이런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만 그들의 범죄만을 수사하는 그런 수사처를 설치하는 법.
그리고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의 조정 문제,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정 문제, 이거를 다루는 법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 선거를 의식한, 내년 선거부터 적용을 하고 싶어 하는 준비례 연동제 선거법안, 개정선거법안이죠. 이 세 개의 법안이 패스트 트랙 법안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공수처법안을 발의한 날짜가 4월 26일이었습니다. 지난 4월 26일. 그리고 이제 그 공수처법안의 또 하나의 다른 법안으로, 수정 법안으로 바른미래당이 또 발의한 이 법안이 4월 29일에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6개월이 되는 그 기한이 지나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며칠 안 남은 거죠. 10월 29일에 상정을 하겠다. 그래서 통과시키겠다. 과반수 의견하면 통과시킬 수 있고 과반수는 자기네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날짜가 시급해진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거를 이제 결사 저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고, 바른미래당에서는 지금 갸웃갸웃하는 상황이고, 뭐 이런 일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 있는 세 개의 법안, 그 세 개의 법안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잘 알고 이해하고 계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법안들이 가지는 여러분들의 생활에 끼치는 영향, 이 나라의 살림살이에 끼칠 영향이 결코 작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상세하게 각 법안별로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시중에 지금 유튜브에 이렇게 저렇게 그냥 가볍게 해설들을 하고 있고, 또 신문에는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해서 이해하기도 참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오늘은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름이 굉장히 길죠. 고위공직자,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거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수사처, 이거를 설치하는 법안, 그래서 이걸 줄여서 공수처법,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거에 따른 종속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테니까 이 법안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요약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선거법 개정안, 이거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러고 물으니까 모르겠다. 당신들은 설명해 줘도 모른다. 일반 국민들이 이거 설명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러고 얘기했다가 이제 호되게 이제 질타를 당했을 만큼 굉장히 복잡한 법안이어서 그거는 다음 기회에 다시 이제 상세하게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공수처법에 대한 논쟁, 이거를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공수처법, 이거를 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아주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그러면서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느냐. 공수처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게 지금 발의된 내용 2개의 정당이 내놨지만 대동소이한 얘기고요. 서로들은 무척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땐 글쎄 거기서 거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검찰이 굉장히 정치 편향적으로 이제 수사를 해오고, 그리고 특정한 정파나 특정한 이 권력의 경향에 따라서 그 수사를 함으로 해서 편파적인 수사를 해와서 정말 직급이 높은 고위공직자들 또는 판검사 그 자신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 기소는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했다. 그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나라가 제대로 바로 설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별도의 이러한 이제 고위직들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이런 수사처, 또는 이제 일부에 대해서는 기소권도 같습니다만은 이거를 설치해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게 그게 당장 시급한 얘기 아니냐. 이러고 이제 당위성을 주장을 하고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공수처에서는 대통령과 그의 가족부터 장관, 차관은 물론이고 판사, 검사, 국회의원 이 사람들을 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범죄를 수사하거나 기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이제 그 안에 누가 그걸 할 거냐, 공수처를 누가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제 서로 이게 부딪히게 돼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대의명분 괜찮지 않냐. 검찰이 어차피 행정부의 법무부 산하에 있는 아무리 외청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정말 대통령 마음대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 법무부 장관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 요새도 우리가 보지만 국회의원 한 사람 부르는 게 얼마나 어렵냐. 그렇게 해서 정권을 조사하면 참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왜 그걸 그럼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렇게 싫다고 그러느냐. 몇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의 반대의 논리를.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빼앗아서 그거를 공수처라고 하는 권력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겨준다고 해서 반드시 더 깨끗해지고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더 잘 척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근거가 뭐냐. 그거를 검찰이 이만큼 가지고 있었던 걸 잘라서 이만한 권력을 가진 다른 기관을 또 만든다고 그래서 이 나라가 더 깨끗해진다는 보장이 있는 거냐. 지금 현행법이나 현행 제도에 의해서도 검찰이 제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그리고 그 공수처 지금 제안된 법 내용을 보면 전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거기에 있는 수사관들을 대통령이 전부 임명하고 그 공수처장까지 대통령이 다 임명하고, 그건 대통령의 권한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함으로 해서 결국은 야당 탄압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고, 그래서 전국의 주도권을 주면서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는, 굳이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이겠죠. 더불어민주당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전국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려는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당장 오늘 현실로 이거를 급하게 지금 서두르는 이유는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 그거를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법안 내용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공수처에서 우리가 수사할 테니까 우리한테 다 넘겨. 너희들 수사하고 있는 거 넘겨. 그러면 무조건 검찰이건 경찰이건 다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그걸 서두르는 게 뭐겠냐. 그거 덮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유로 이건 안 된다. 결사적으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도 더불어민주당의 그 주장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법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사리상으로 봐도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몇 가지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좀 짚어보면요. 그동안의 검찰의 탈선은 사실은 정치 권력이 검찰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권력, 이 나라 최고의 권력, 대통령. 그리고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여당 권력. 그들이 검찰을 쥐락펴락하고 검찰을 자기들의 하수인처럼 부렸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 검찰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된 건 아니지 않냐.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해 줬어야 할 사람들이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권력의 인격적 문제가 있는 것이지,
검찰이라는 조직상의 논리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것 같지는 않다, 문제가. 그럼 검찰의 권력을 뺏어서 또 다른 권력기관에 그 권력을 넘겨준다고 해서 그 권력기관은 그러면 그렇게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킬 거라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옥상옥을 아무리 지어본들 결국 그 권력의 인격적 속성이 변하지 않는 한 달라질 건 없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현재 제출되고 있는 이 법률안은 위헌적 소지가 많이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째, 공수처라는 조직의 법률적 위치가 어디냐. 분명히 사법부에 속하는 조직은 아닙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이 다 지휘하니까 행정부의 조직이어야 합니다. 행정부의 조직으로서 그런 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력은 검찰이죠. 그리고 경찰입니다. 이거는 정부 조직법상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수처법만 만들면 공수처가 만들어지는 거냐? 정부 조직법을 바꿔야 된다는 문제가 있죠. 공수처는 그럼 대통령 직할기관이냐? 감사원이나 국정원처럼 대통령 직할기관이냐 뭐냐? 이게 사법권이 행정사법권이냐? 분명치가 않다. 법률적으로 위헌적 시비가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조직법상의 문제죠. 그리고 거기에 수사관을 임명을 하는데 수사관 정원의 검사는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검사를 2분의 1까지 채운다도 아니고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면 검사 한 명도 임명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사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 보면 각종 뭐 조사위원회 이런 데 위원 활동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몇 년 이상만 됐으면 지명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런 수사 경험도 없고 이런 사람들 대통령 입맛에 맞는다고 다 지명해서 그들을 통해서 조사하면 훨씬 전문적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건 대통령 마음대로 움직이는 조직이 될 게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다. 아마도 위헌성 시비가 이렇게 여러 군데서 생겨날 수 있을 것 같다.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고. 그리고 누구는 수사만 하고 공수처에서 누구는 기소까지 할 수 있는, 말하자면 판사나 검사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기소권까지 갖는데 기소권은 법관이 아닌 사람이 기소권을 가질 수 있어도 되는 거냐? 그것도 의문이지만 왜 판사, 검사에게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지고 대통령이며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왜 기소권을 못 가냐?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에게. 그 사람들은 수사권만 갖게 돼 있어요, 또. 이건 뭔가 법 체계상으로도 논리상으로도 굉장히 미흡한 법인 것 같다. 만일 시행이 그대로 들어가면 보나마나 시행한 즉시부터 여기 충돌 저기 충돌 굉장히 많은 분란의 소지를 가지게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하필이면 시기적으로 왜 이때 서둘러야 하느냐. 이 수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전 국민적인 의사를 한번 묻고 그런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입법 조치를 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니냐.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분초를 다투면서 처리해야 되는 일이 어째서 이것이냐. 대한민국에는 18개의 부처가 있습니다. 장관이 18명이나 있는 거죠. 대통령은 이 18가지 부처의 일을 하고 한 날 다 살펴봐야 된다. 얼마나 많은 일이겠습니까? 당장 경제에 관한 문제에서 경제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예측치가 낮아지고 있고 디플레이션이 드디어 아래 공포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의 다음 먹거리에 대한 고민, 외국
미국과의 경제 경쟁에 있어서 우리는 엄청나게 고민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빨리 가서 확보할 건 확보해야 되고, 하다못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미래 자원들, 희소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다못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전부 잊어먹고들 계신 건데요. 대한민국 지금 식량 자급률이 얼마입니까? 지금 그냥 돈 주고 사서 지금 현재 내 배가 안 고프니까 우리가 그 걱정도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농촌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골의 동네가 다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식량 자급률을 25% 선에 있는 식량 자급률을 방치하고 살 수 있는 건지, 이런 고민 제대로 하나 합니까? 우리의 국방은 정말로 이렇게 군 숫자 줄여, 군인들 핸드폰 손에다 쥐어줘, 이렇게 저렇게 다 군대를 해이하게 만드는 이런 일로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건지. 우리는 정말로 남북 간의 평화가 그래서 2년 5개월, 6개월 동안에 엄청나게 진전을 해서 이제 그런 군대 없어도 되는 건지. 우리는 이런 고민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외교가 좀 국제적인 상황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연금은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건강보험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교육 문제는 이렇게 그냥 방치하고 놔둬도 교육부가 하는 대로 교육감이 각자 날뛰는 대로 그냥 둬도 되는 건지, 문제가 한두 가지입니까? 중소기업과 노동 이 시장의 문제 얼마나 심각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왜 그런 문제들보다 이 문제가 제일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이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이상하게 보이고 거기에는 당연히 특별한 어떤 목표가 있는 것으로 보일 것이, 그것이 상식 아닙니까? 정말 간곡히 당부합니다마는 집권 세력은 국익을 위해서, 이 나라의 현재적인 최상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항상 눈부릅뜨고 살펴야 되고, 그것으로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다른 진영 논리나 패거리 논리, 그 이익, 자신들의 다음번 국회의원이 다시 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 집권을 다시 우리가 할 거냐 말 거냐에 매달리는 이런 자세보다는 그러한 고민을 우선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좀 되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다. 국가의 살림을 맡은 사람들은 국가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국가를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국가 죽임을 하면 안 됩니다. 국가 살림을 해야지. 국민들께서 깊이 하시고 눈 부릅뜨고 살피셔야 할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거제도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한번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